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 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2년 전부터 이웃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적극적인 뭔가 행동을 하긴 했네요. 경찰에 수사 의뢰도 했고 아마 법원에다가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청구까지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네. 평가하세요? 아, 제가 이 사건을 이제 접하고 너무 이제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우라가 끌어올라가지고 예, 참을 예, 수가 없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 보호 아동 명령 청구를 했습니다만 예. 제가 궁금한 것은 피해 아동 명령 청구를 하고 그 기각이 됐을 때 긴급 조치라든지 임시 조치를 통해서 어, 아동을 분리해서 잠깐이라도 보호하는가 동시에 예. 지자체에 연락을 해서 이 아이들이 굶고 있고 배회하고 있고 방치되고 있으니 지자체 차원에서 이 아이들을 위한 돌봄을 좀 해달라고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예, 아보전에 살 일이 있고 지자체에 살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아보전과 지자체가 같이 움직였다면 이런 참극을 조금 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인천 가정법원은 왜 이 보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뭐 그거는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전 잘 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이 범죄임이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예, 어떤 법적 개입보다는 사회복지적 개입으로 하려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게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분명히 이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분리보호를 했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예, 예, 이거를 사회복지적으로 상담으로 바꾸어라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는 게 아동 학대에 대한 어떤 걸 잘 모르고 있지 않나 법원 자체가 예. 심각성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공혜정 대표 보시기에는 우선 해당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고받은 곳에서의 조금 더 적극적 조치가 필요했다는 거고, 예, 예. 우리 법원은 이런 문제를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더라. 이 두 가지 지적이시로군요. 안이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법원이. 예.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오고 나서 이제 이 학생들이 그나마 학교 가서 점심이라도 먹고 이럴 수 있었던 게 전부 중단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코로나19 그렇습니다. 이후에 방임되고 있는 아동의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 맞나요? 뭐 저는 정확한 통계는 접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어, 그래도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 불가피하게 방임이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죠. 예. 그리고 아동 학대도 늘어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 지금 이제 그동안 1, 2월 달, 3월 달에 저조했던 게 6월 달에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아동학대가 이제 발견이 돼갖고 신고가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제 가족들이 종일 부대끼다 보면 음.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스트레스가 쌓일 수가 있는데 예. 이것을 가장 약자인 아동들한테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방임이나 학대 같은 것을 그나마 학교에 가거나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니까 뭔가 징후가 있으면은 그래서 그렇죠. 포착이 되고 전문기관이 개입하게 될 텐데 지금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어떤 지자체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이 분명히 가동이 되고 있고요. 또 창녕이나 천안 아동 사건 때문에 이 정부에서 이제 발칵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전수조사도 하고 이렇게 뭐 온갖 그러니까 법안이 발의가 되고 시스템이 개선을 해야 된다고 막 이 와중에 이 사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게 목소리만 높아졌을 뿐이지 실질적인 대책도 없었고요. 발 예. 벗고 나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예.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특별히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동학대, 그러니까 코로나가 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를 하게 되면은 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이 폭력성이나 이게 증가할 것이라는 거는 누구나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나 빈곤 문제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예. 예측을 가능하기 때문에 예. 거리두기가 실시를 하면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정책도 같이 시행이 됐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이 오히려 개입하지 말아라.
뭐 이런 명령이 내려진다는 것은 이건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예. 이 더 적극적인 보호 정책이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런 네. 아동보호 전문기관 요원들이 현장에 가정을 방문하려고 해도 문도 안 열어주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다면서요, 오히려. 감염 위험 그러니까 때문에 안 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제가 시행되진 않았지만 예. 이미 이 아동행복지원 시스템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찾아갈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공권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작용을 하거든요. 정말 의지가 있다면 방호복이라도 입고 왜 못 찾아가겠습니까? 아하. 이 위기의 아이들한테. 예. 한마디로 위기의 아이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 이 말씀이로군요. 그렇죠. 10월 1일부터는 조금 그나마 이 아동학대 특례법이 개정 시행되기 때문에 나아지나요? 아무래도 이제 여태까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예. 공권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 시에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제 그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가 운영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현장 조사에서는 아무래도 공권력이 강해질 수는 있죠. 예.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사례 관리로 돌리고요. 예. 이렇게 이원화가 되는데 저희가 정말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직무성이 있어야지 아동을 학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게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 그렇죠. 현재 너무 짧은 기간 안에 이게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분들이 정말 어떻게 이 판단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 대책이 필요하고 이분들을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 키워서 이분들이 그걸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간의 코오퍼레이션, 협력 관계가 꼭 필요할 것 같네요. 네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였습니다.